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인생어른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는 마음의 습관 10가지를 나눠보려고 해요. 이 습관들은 단지 좋은 성격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의 복이라는 씨앗을 틔우는 마음가짐이에요. 조선의 위대한 실학자 정약용 선생의 말씀을 빌려 오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삶을 탓하지 않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어요. 몸이 공궁하다고 해서 반드시 도리가 끊기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자신을 탓하는 순간 마음속 복의 문이 닫혀버려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 일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고 질문해 보세요. 그 물음 속에서 길이 보이고 마음이 서서히 복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태도는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의미를 가져요. 인생에서 겪게 되는 실패와 좌절,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화들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재료가 되거든요. 정약용 선생도 유배 생활 중에 이런 마음가짐을 잃지 않았어요. 내 처지를 한탄하기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라는 생각으로 수많은 저술 활동을 이어갔죠. 여러분도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탓하기보다는 이 경험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느새 마음의 평온이 찾아오고 그 평온함 속에서 새로운 지혜와 복이 피어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습관, 고요함 속에 머물기. 정약용은 귀양살이 18년 동안도 그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고요 속에서 세상을 통찰했죠. 요즘은 조용한 시간이 참 귀해요. 하지만 하루 10분만이라도 말을 멈추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그것이야말로 복을 부르는 지혜예요. 고요한 마음에서 맑은 생각이 피어나고 복도 고요한 마음에 깃들게 되어 있어요.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소음과 정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림, 소셜미디어, 뉴스 등 우리의 주의를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이런 환경에서 고요함을 찾는 것은 더욱 가치 있는 일이 되었어요. 정약용 선생은 고요함은 지혜의 샘이라고 했습니다.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내면 목소리를 듣고 진정한 자아와 연결될 수 있어요. 이런 연결감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위안과 힘이 됩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 잠시라도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호흡에 집중하고 마음을 비우는 연습.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고요한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될 거예요. 세 번째 습관,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지 않기. 세상사란 인연과 의리가 있어야 오래가는 법이니 억지로 맺은 사귐은 오래가지 못한다. 정약용.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마음을 병들게 해요. 좋은 사람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남고 떠날 사람은 잡아도 결국 떠나요. 자연스럽게 흐르는 인연을 믿고 억지 대신 유연함을 선택하면 마음의 평온이 찾아와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 대한 지혜가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 애쓰지만 어른이 되면 질이 양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진정한 벗을 만났습니다. 참된 벗은 천리 밖에서도 마음이 통한다고 했죠. 이처럼 진정한 관계는 거리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요.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할 때 우리는 자신의 본 모습을 잃기 쉽습니다. 상대를 기쁘게 하기 위해 내 진심을 숨기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내 목소리를 낮추게 되죠. 하지만 이런 관계는 결국 둘 다 지치게 만들어요. 인연을 놓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이별이 서로에게 최선의 선물이 될 수 있어요. 관계의 끝에서도 감사함을 느끼고 배움을 찾는다면 그것 역시 당신의 삶에 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네 번째 습관, 말을 아끼고 들음을 넓히기. 정약용은 관직에 있을 때 많은 말을 하지 않고 듣는 데 집중했다고 해요. 나이가 들수록 많이 아는 것보다 많이 듣는 것이 복이 돼요. 누군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마음을 열고 듣는 것. 그 안에 존중과 배려가 담겨 있거든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 갇히기 쉽지만 경청하는 사람은 다양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님도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많은 통찰을 얻었다고 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하기보다 듣기에 집중하면 세 가지 큰 복이 찾아옵니다. 첫째,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라고 느끼게 되죠. 둘째,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일 수 있어요. 셋째, 내면의 지혜가 자라나게 됩니다. 오늘부터 대화할 때 내가 얼마나 말했나 보다. 얼마나 귀 기울여 들었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작은 실천이 당신의 인생에 예상치 못한 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다섯 번째 습관, 욕심보다 절제해. 크게 가지려 하면 결국 잊는다. 적당히 누릴 줄 아는 것이 지혜다. 정약용. 우리는 자꾸 더 많이 가지려 해요. 더 건강해지길, 더 돈을 많이 벌길, 더 인정받길 원하죠. 하지만 복은 절제 안에서 자라요. 많이 갖는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지금 이만큼이면 충분해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삶에 여백을 남기고 그 여백에 복이 스며드는 거예요. 절제의 지혜는 나이가 들수록 더 빛을 발합니다. 젊을 때는 더 많이 소유하고 성취하는 데 집중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깨닫게 되죠. 진정한 풍요로움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만족을 잃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았고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히 내려놓았죠. 이런 절제의 자세가 오히려 그의 마음을 더 풍요롭게 했습니다. 우리도 하루에 한 번씩은 이렇게 자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충분하다고 느끼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 삶에 불필요한 짐을 덜어주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거예요. 여섯 번째 습관,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기. 우리는 실수하면 스스로를 너무 미워해요. 그러나 정약용은 허물은 고치면 그뿐이다 라고 했어요. 이미 지나간 실수는 돌이킬 수 없지만 그걸 되새기며 자신을 괴롭히는 건 자신에게 벌을 내리는 것과 같아요. 실수했으면 다독이고 다시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게 인생의 지혜고 복을 다시 불러오는 방식이에요. 실패와 실수는 인생의 스승이라는 말이 있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그 부족함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이에요. 정약용 선생님도 말했죠.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는 돌부리가 있는 법이다. 한 번 넘어졌다고 길을 포기하는 이는 없다. 자신의 실수를 바라볼 때는 친구를 대하듯 따뜻한 시선으로 보세요. 그래, 실수했어.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복이 깃들게 됩니다. 일곱 번째 습관, 몸을 돌보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기. 학문은 몸에서 나온다. 정약용. 지혜와 건강은 따로 놀지 않아요. 몸이 피곤하면 생각도 흐릿해지고 몸이 아프면 마음도 기운을 잃어요. 하루에 20분 산책, 따뜻한 차 한 잔,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습관. 이런 작은 실천이 몸에 복을 심어요. 정약용 선생님도 건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규칙적인 생활을 했어요. 약초를 가꾸며 자신의 건강을 돌보았죠. 나이가 들수록 몸의 회복력은 느려집니다. 그렇기에 더욱 소중하게 관리해야 해요. 특히 규칙적인 수면 습관은 건강의 기본입니다.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중요해요. 이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자연 리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천천히 드세요. 음미하며 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식약동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음식과 약은 근원이 같다는 뜻이죠. 제철 음식을 골고루 먹으세요. 과식을 피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몸을 돌보는 일은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몸은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예요. 오늘 하루 몸을 위한 작은 선물을 드려보세요. 여덟 번째 습관, 작은 것에도 감탄하는 마음. 정약용은 봄꽃을 보며 시를 지었고 비 오는 날 처마 끝 물방울을 보며 글을 썼어요. 우리는 너무 대단한 것만 줬다가 작은 기쁨을 놓치곤 해요. 아침 햇살이 고맙고 이웃의 인사가 반갑고 차 한 잔에서 위로를 느낄 줄 아는 마음. 이런 마음에 복이 깃들어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젊을 때는 놓쳤던 사소한 행복들. 이제는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줍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 생활 중에도 감사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것에 새들의 지저김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 다만 그것을 발견하는 눈이 필요할 뿐이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평소에는 지나쳤던 작은 것들에 길가의 꽃 한 송이, 창문을 스치는 바람, 가족의 웃음소리, 이런 작은 기쁨들이 모여 풍요로워집니다. 우리의 삶이 감탄하는 마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초심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합니다. 그 신선한 시선 속에서 복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9번째 습관, 내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정약용은 자신에게 늘 물었다고 해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습관은 실수를 줄이고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줘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남 탓보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습관. 그 안에 성찰이 있고 그 성찰이 복의 문을 열어줘요. 매일 저녁 5분이면 충분해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내가 한 말과 행동들, 그 속에 담긴 내 마음을 살펴보세요. 화가 났다면 왜 화가 났는지, 기뻤다면 무엇이 기쁨을 주었는지, 그 감정의 뿌리를 찾아보세요. 정약용 선생은 일기를 썼어요. 자신의 하루를 기록하며 성찰했죠. 우리도 짧게라도 기록해보세요. 오늘 내가 가장 감사했던 순간은? 오늘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던 일은? 이런 질문들이 거울이 되어줍니다. 그 거울 속에서 나를 만나보세요. 객관적 시선은 지혜를 가져옵니다. 지혜는 복의 씨앗이 됩니다. 10번째 습관,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는 마음. 정약용은 귀향지에서 목민심서를 썼어요. 억울함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역할과 의미를 찾았죠.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수록 이 시간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고 물어보세요. 그 질문은 절망 속에서도 당신을 일으켜 세워줄 거예요. 의미를 찾는 순간 복은 스스로 당신 곁으로 옵니다. 삶의 의미는 큰 것에만 있지 않아요. 작은 일상에도 숨어 있습니다. 손주에게 책을 읽어주는 저녁,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미소,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당신만의 의미를 만들어갑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어요. 사람은 쓰임이 있을 때 빛난다. 당신의 재능은 무엇인가요? 그 재능으로 누구를 도울 수 있나요? 의미는 그 질문 속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 그 이유를 찾는 여정이 가장 아름다운 복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까지 정약용 선생의 말씀과 함께 나이 들수록 복을 부르는 마음 습관을 나누어 보았어요.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에서 피어나는 것이에요. 이 10가지 습관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아요. 천천히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첫째 날에는 탓하지 않기를 연습해 보세요. 둘째 날에는 기다림의 미학을 느껴보세요. 하루하루 쌓이는 작은 습관들.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거예요. 정약용 선생도 하루아침에 위대한 학자가 되지 않았어요. 매일의 성찰과 꾸준한 공부로 자신을 갈고 닦았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의 나이예요. 마음이 젊으면 삶도 젊어집니다. 마음이 풍요로우면 삶도 풍요로워집니다. 이제 새로운 습관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보세요. 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도 마음속에 고요함과 감사함을 담아보세요. 복은 이미 당신 곁에 와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인생 어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